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양입니다. 오늘 한낮으로 다가갈수록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이라고 하고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10도나 오른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완연한 봄 날씨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정말 크다고 하니까 저녁 시간에는 쌀쌀해지는 날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20일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나라도 요즘 화랑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잠들어 있던 증권 계좌를 다시 개설하거나 예금을 빼서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의 증권사 중 하나인 중신건설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상시 하루 10명도 안 됐던 신규 고객들이 최근에는 80에서 100명까지,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났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증권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증권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3일 중국에서 1인 1계좌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객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의 계좌를 트는 게 새로운 풍속도가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20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된 만큼 가능한 많은 증권사의 계좌를 열어 신용거래를 할 생각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은 계속해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느냐며 사상 최고치인 2007년의 6,200선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실제 지수를 살펴봐도 중국 증시가 정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만 해도 2,000선에 머물렀던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해 12월 3,000선을 돌파했고요. 지난 10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4,000선까지 뚫고 올라갔죠. 상하이 종합지수가 4,000선에 오른 건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과 유사한 선전지수도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폭등세는 더 화려한데요. 자세히 조금만 살펴보자면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즈제, 지난 2년 동안 무려 41배나 올라서 중국의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또 온라인 주식거래 소프트웨어 회사인 퉁화순도 최근 9개월간 무려 830% 올랐고요. 인터넷 자료 공유 서비스 업체인 중커진차이는 65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200% 넘게 오른 종목도 전체 2,600여 개 종목 중 226개나 됩니다. 거의 10% 가까운 종목이 200%나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중국인들이 너도 나도 증시 객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 항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도마에 오른 람보르기니 사건의 주인공도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으로 이 차를 산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탁결제 원격인 중국의 증권등기결산공사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와 선전의 중국 양대 증시에선 매주 150만 개의 신규 계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에 약 30만 명의 개미 군단이 주식시장으로 새로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4일엔 신규 계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현재 1억 9,500만 개 수준인 중국 주식 계좌 수, 곧 2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좌 수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당연히 함께 폭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양대 증시 거래량은 지난 8일 1조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270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연일 1조 위안 이상의 거래가 성사되면서 손바뀜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증시 화랑,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아예 중국이 국가가 이끄는 강세장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자금이 풀렸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율은 낮고 최근 조정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불안해지면서 이 자금이 모두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신화망에 따르면 지난달 상하이와 선전의 중국 양대 증시에 새로 유입된 자금 2,200억 위안이나 됩니다. 우리 돈으로 39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또 중국의 금융시장 개혁 개방 정책도 증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투자자가 서로 상대방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후광통의 시행은 사실상 외국 투자자도 국제시장인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본토 주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실제로 살펴봐도 지난해 11월 후광통 시행 이후 이달 15일까지 홍콩을 통한 상하이 증시 누적 구매액은 995억 위안, 우리 돈으로 17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오는 9월에는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또 중국 정부는 대형 프로젝트 호재들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구상,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창설은 교통과 건설업종 주가들을 크게 올렸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최근 발표된 장강 중류도시권 발전 계획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을 묶는 신수도권 통합 발전 전략도 내놨습니다. 징진지 프로젝트도 곧 발표된다고 하고요.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들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증시를 부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선 그동안 연 10% 이자율을 보장하며 개인들 자금을 모은 뒤 기업이나 부동산 회사에 연 20%에 빌려줘온 그림자 금융회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이런 그림자 금융회사들은 거의 부실화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그림자 금융에 잠겨있는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해온 고금리 이재 상품의 위험도도 증시 부양을 통해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무와 재정위기 위험도 증시가 오르면 다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격인 사회보장기금의 주식, 채권 지방채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중국의 증시 규모가 미국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도 중국 정부로선 증시의 몸집을 더 키워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강세장의 끝이 어디인가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7년 5월 4,000선을 돌파한 뒤 그해 10월 6,000선까지 올랐지만 1년도 안 돼 1,800선까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4,000선을 돌파한 지금 다시 한번 거품에 대한 경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하이 증시 상장 종목의 3분의 1, 그리고 선전 증시는 절반가량이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바로 50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평균 퍼가 20배인 것과 비교할 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융자 잔액 총액은 1조 5천억 위안을 넘어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5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만 나홀로 강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7.4%, 24년 만에 최저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최근의 강세장이 과열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증시 화랑세에 대해서 경제 성장을 토대로 전면 심화 개혁과 유동성 확충, 금리 인하, 기업 수익 개선 등 종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된 것으로 필연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의 증시 화랑,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거품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 대한 급등에 대해서는 급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보다 더 화랑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증시, 여태까지의 이유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른바 TPP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의 이슈도 있는데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P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약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와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호주와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와 일본이 참가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PP는 그다지 초기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작하고 그리고 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받으면서 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TPP의 참가국인 12개국의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GDP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TPP 협상은 현재 타결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참여 시기를 협상 타결 이전과 이후를 놓고 고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지만 미국은 현 시점에서 한국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바로 다음 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돌아가는 형세를 볼 때 창립 회원국 지위 확보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상 관계자들이 지난 1일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미국 측과 TPP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AIIB 가입을 선언한 지 5일 후였는데요. 그런데 미국 당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면담은 환영받지 못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국이 언젠가는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현재 참여 중인 회원국만으로도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관계자는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했고 면담은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현재 회원국만으로도 TPP를 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협상 타결 이전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TPP 협상 타결 전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TPP 참여를 위한 입장료는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창립회원 12개국 중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 협상 타결 뒤 가입을 선언할 경우 12개국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TPP 협상이 체결돼서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끼인 우리나라가 TPP와 AIIB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TPP 참여가 타결 전에 불가능해진 점, 과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TPP와 TPP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보면 약간 철학서 같지만 우리의 삶의 불안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580원,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 먹기도 애매한 금액이고요. 청년 실업률은 11.1% 기록하면서 최근 15년 중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또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9%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황의 전조가 짙게 깨인 시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은 우리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였던 저자는 불평등한 경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경제적인 정글이고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저자는 시장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 바로 시장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책은 전문가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읽어내고 경제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생각의 힘은 유약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몰입의 순간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들려주고요.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간 대립,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차별의 문제까지 다뤄주고요.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통일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교육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사회적 현안까지 짚으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영화와 미술부터 경제와 정치 흐름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제만으로 책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는 저자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이야기들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무수히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순간,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내 결정은 얼마나 이성적인가, 이런 점들을 다루는데요.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트레이더이자 전방위 지식인인 저자가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까지 아우르는 깊고 넓은 통찰과 안목으로 인생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참 어렵고 그러면서도 우리 삶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경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변화는 내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을 읽어보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만 시장이 지배하는 경쟁사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저자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동시에 해답까지 알려주는 책,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소개해드린 책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위각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삼위각기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피아노 시장 성장에 따라 삼위각기의 중국 매출, 향후 4년간 20%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또 선진국 시장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중국 외의 다른 국가로의 악기 매출도 동반 회복을 기대되고 있는데요. 삼위각기의 2015년 1분기 실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정도 상승한 416억 원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영업이익은 6% 정도 성장한 54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입기에 위치한 중국 악기 시장의 고성장에 따라 중국의 매출이 연평균 25% 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2015년은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의 경기 회복 그리고 소비 회복으로 매출의 71%를 점유하는 선진국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위각기도 2011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외형 확장이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고가형 피아노 매출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매출 회복에 따른 외형 성장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삼위각기는 지난 2014년 11월 일본의 가와이 악기 제작소의 지분 5.08%를 취득했습니다. 또 올 3월까지는 지분을 10.86%로 늘려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삼위각기가 밝힌 가와이 지분 취득 목적은 단순 투자입니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행 등 주요 주주 집단의 보수성을 감안해서 경영에 대한 의미 있는 경영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요. 하지만 과점체제의 글로벌 피아노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삼위각기와 가와이 악기 제작소가 브랜드 협업을 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은 열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가와이 악기 제작소의 최근 중국 매출액 약 연간 590억 원 수준입니다. 삼위각기가 연간 450억 원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2배에 달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고성장하는 중국 시장 그리고 회복기에 접어든 선진국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의 가와이 악기 제작소의 지분 취득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도약을 노리는 삼위각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 노천명 시인의 장날입니다. 노천명 시인 하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라는 시구가 유명한 사슴이라는 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서정적이고 아련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미지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귀엽고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노천명 시인의 장날 함께 들어보시죠. 장날 노천명 대추 밤을 돈사야 추석을 치렀다. 20리를 걸어 10하룻장을 보러 떠나는 새벽. 막내딸 이쁜이는 대추를 안 준다고 울었다. 송편 같은 반달이 쌀이문 위를 돋고 건너편 상황당 사시나무 그림자가 무시무시한 저녁. 나귀방울의 짖거리는 소리가 고개를 넘어 가까워지면 이쁜이보다 삽살개가 먼저 마중을 나갔다. 장날, 대추와 밤을 사러 장에 갔는데 막내딸은 대추를 달라고 떼를 쓰고 무서운 밤길을 애써 걷다 보면 삽살개가 나를 맞아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요. 시인의 눈을 통해 보니 왠지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풍경을 본 것 같습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어떤 때는 지루하기만 하고 왜 내 인생은 매일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 주식시장도 화랑장이 계속되다가 요 며칠 조금 주춤하면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문학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노천명 시인의 장날처럼 우리 일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좋은 시들, 저희 경제 돋보기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